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흔들 때, 근데 온 세상이 나를 욕하고 학교를 등교하는데 막 손가락질하고 계란 던지고.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니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인 작가라고 합니다. 24살에 창업해서 지금 9년차 광고 회사 소셜링과 그리고 속옷 브랜드 바디코를 운영하는 다수성가형 창업가인데요. 영원에서 창업해서 자산이 80억이 된 네, 자산가라고 소개해도 될까요? 아니, 혜인님은 이 얘기해도 돼요? 아, 뭐예요? 궁금해. 나도 궁금해. 그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해도 되죠? 네, 그럼요. 약수동 여신. 약수동 여신. 나 그걸로 대학 갔잖아요. 그 당시에 실시간 검색 1위를 2주를 달렸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막 비난과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욕도 했다면서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서울방송고등학교라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래서 영상학과 학회장이었는데 학생회 회의가 끝나면 쫙 정리를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러 가요. 근데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막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PD님들이었던 거예요. 같이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하고 이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학교에 온다니 우리 학교를 빛낼 때가 됐다. 아주 꼴통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없어질 뻔했던 학교예요. 좋은 기회다 싶었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주제가 이제 이슈가 될까 하다가 예뻐서 고민이에요. 학교 오다가 막 번호 따여서 지각해요. 그러니까 저 지각 봐주세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잘 진심으로 살렸죠. 실제로 버스에서 번호도 따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 너무 좋다. 알겠습니다. 제가 총대 메고 살리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밑에 자막에 약수동 여신 막 이렇게 빠방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날 싸이월드에 제 사진을 이렇게 퍼서 기사가 이게 무슨 소리? 제가 생각해도 얼토당토가 없었으니까. 그때 막 네이트판 실시간 검색어 그때 또 댓글도 살아있었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살면서 들을 욕을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오래 사시겠네요. 정말요. 제 귀인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그때는 친구들이 나 욕했다고 하면 막 진짜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흔들 때, 근데 온 세상이 나를 욕하고 학교를 등교하는데 막 손가락질하고 계란 던지고 막 이렇게. 계란까지 던졌어요? 네, 눈앞에 사진 찍고 학교 못 가겠어요.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친언니가 집에서 얘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얘가 성격도 바뀌어지고 막 머리에 진짜 원형 탈모가 3개가 왔어요. 저희 친언니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네이트판에 글을 썼어요. 저희 집 둘째는 그냥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학생이고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픽션이 가미된 소재이오니 이 친구는 방송에 나갈 생각도 없고 영화 감독이 꿈인 그냥 그런 영상과 학생이다. 그만 이제 관심을 달라. 조금 여론이 바뀌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그래도 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서방고 친구들이 막 이렇게 이절지에 포스트잇을 가득 붙여서, 그때 광명여고 친구들 감사해요. 이렇게 막 포스트잇을 가득 붙여서 돌돌 말아서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진짜 내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다정함을 내가 직시하니까 다른 것들은 별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정함이란 키워드가 되게 진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는 진짜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제가 혜인님 영상 볼 때 사업도 되게 잘하고 재테크도 되게 잘하고 인생이 되게 탄탄대로로 달려오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와, 진짜 너무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으셨구나. 영상에서는 되게 항상 차 안에서 이렇게 막 밝게 막 좋은 얘기 해주시고, 그러니까 밝은 게 되게 느껴졌는데 많은 아픔과 고난과 결핍들을 봤을 때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 그러니까 30년 만에 처음 꺼내보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좀 환경이 너무 안 좋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안 좋은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잠깐 설명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엄마 이렇게 처음 말을 트잖아요. 그거를 저희 큰이모한테 엄마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저는 큰이모가 저희 엄마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큰이모는 너무 신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얘가 말이 잠깐만요. 감정이 올라오셨구나.
사람마다 눈물 버튼이 있어요. 이걸 내가 극복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극복한 상처여도 엄마, 부모님, 가족 이런 거는 언제나 눈물 버튼이어서 근데 웃긴 게 기억이 없거든요. 엄마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어릴 때 나를 연민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공감해서 흘리시는 슬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3살 정도 때 이혼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자마자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몸에 수분이 마르는 그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저희 어머니 나이 27살에 오셔서 저랑 이제 떨어지게 되고 저는 3살에서 4살이 될 때까지 다양한 어른들 품에서 자라났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엄청 많은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양한 어른들에게 받은 사랑 덕분에 저는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그리고 이제 중년의 여성이 가지는 고민이나 외로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닌 고민이나 외로움을 아주 어릴 때부터 피부와 공기로 느꼈기 때문에 그 많은 나이대의 고민이나 외로움들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불행이라면 불행이었던 떠돌이 아이로 자랐던 그 시기가 지금의 저의 본질을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나에게 온 결핍이나 불행을 자기 연민으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문장을 하나 만났어요. 손호알코의 문장인데 불행은 차곡차곡 쌓다 보면 큰 행운이 돼서 돌아오고 그리고 불행은 사유재산이라는 문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을 보고 뭔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체력이 좋고 진짜 뭐라도 주워 일어나려고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문장을 만나고 아, 난 생각보다 금수저구나. 왜 불행이 많이 쌓인 금수저구나. 그래서 체력도 되고 정신력도 튼튼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구나라고 확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불행이나 결핍들이 절대 나의 흠이 아니라 나의 무기로 쓸 수 있겠구나. 결핍이 당시에는 너무 힘든 거긴 하지만 나를 움직였던 원동력이기도 했었으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어엿한 네. 회사 대표님 되셨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대표라는 자리가, 리더라는 자리가. 그러다 보면 사실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도 많고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이 다정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 네. 주변에서 많이들 이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보면은 나도 옛날엔 다정했어. 나 옛날에 엄청 잘해줬어. 근데 이것들이 잘해주면 기어올라. 이런 말 하시는 거야. 저도 많고 이제 감정 컨트롤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저에게도 총량이 있잖아요. 다정함의 총량. 그래서 제가 창업했을 때는 정말 저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가족 같은 회사는 망한다. 분위기 좋은 회사는 결국 잘 안 된다. 다양한 그 훈수와 숟가락들을 얹으세요. 근데 제가 정립했던 거는 인간의 본질은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내향적인데 약간 시니컬한데 사실 마음만은 따뜻해. 근데 나는 엄청 외향적이고 오지랖이 넓어. 근데 이 오지랖이 넓은 저의 성향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가진 에너지와 다정함의 총량을 잘 안 배해요. 저에게 무례한 사람한테 관심조차 시간조차 두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정하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만만하게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생기는 거예요. 있어요.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다정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네? 라고 하는 분들이랑은 적당히 거리를 둬요. 그니까요. 가족들도 너무 가까우면 아시죠? 떨어져 살아야 애틋해요. 맞아. 원래 뜨뜻미지근한 친구들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연락하는 친구들이 맞아. 30년 가요. 근데 오히려 친구들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나는 친구들 있죠. 제일 자주 싸우고요. 결국 손절해요. 왜냐면 상대방의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자꾸 모호하게. 그래서 친구끼리도 연애처럼 너 왜 답장이 느려? 너 근데 나한테 답장 안 했는데 스토리는 올렸잖아. 이게 인간이 나중심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점점 어려워져요. 무례한 사람에게는 다정할 필요가 없죠. 진짜 다정한 사람은 메타인지가 된 자기 객관화가 확실하게 된 단단한 사람이다. 맞아요. 전 또 아는 대표님이 되게 시그니컬하세요. 네. 막 되게 팩폭하세요. 근데 저는 그분이 진짜 다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팩폭이 사실 그
겉은 조금 바삭바삭할 수 있어도 네. 속은 되게 촉촉한 말들이 많거든요. 책 내면은 막 이만큼 주문했다. 그냥 평소에는 막 이렇게 앤드류 너는 패션을 좀 바꿔야 돼. 전혀 다정하지 않은 말인데도 그거에 정말 나를 위하는 거지. 근데 앤드류님이 그걸 캐치하시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 시니컬하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 다정함과 단단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그릇 안에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다정한 사람을 얕보지 않아요. 그리고 다정한 사람들은 궁금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 부딪히면서 저렇게 예쁜 조각돌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오, 되게 좀 위로가 됐어요. 진짜요? 그래도 쎄한 사람 구별법. 아, 쎄한 사람 구별법. 네. 제가 또 쎄한 사람 잘 구별해내요. 아, 저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쎄한 사람은 첫 번째, 남의 명함을 자기 명함인 줄 아는 사람. 그 금방 탄로나거든. 남의 명함을 자기 명함인 척 하고 싶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거나 알맹이가 없는 거지. 두 번째는 과하게 나를 칭찬하는 사람. 서로, 칭찬하는 말 속에 서열을 둔다? 그쵸? 나 소름 끼쳤어. 아, 맞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저는 대답도 그냥 하지 않고, 하고 말아요. 왜냐면 우리가 할 말은 이게 아닌데. 그 말이 훅 들어왔다가 부탁이 또 훅 들어와요. 집에 들어가시면 약간 쎄하고 찝찝하고 피곤한 사람을 만나고 올 때 있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진짜 쎄한 사람의 또 포인트는 안 궁금해. 근데 본인의 사돈팔촌, 본인이 가봤던 여행지 눈치가 없는 거거든. 안물안금인데 자기만 하는. 그리고 나도 조심해.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 그런 사람 아니고. 근데 그거 정답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20대 때 유약하고 어리숙하는 때 이미 다 그때 했던 것들이야.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쎄한 사람 대응법은 쎄한 사람에게 더 친절해요. 그리고 두 번은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쎄한 사람에게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뒤에서 제가 미친년이 돼 있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마주한 그 순간에는 최선은 다해요.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이 책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을 저 같은 사람, 다정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 이거 읽고 되게 위로됐어요. 진짜. 내가 너무 다정해서 사람들이 나를 물렁하게 보나? 내가 너무 물렁해가지고 남들이 날 이용하나? 다정한 사람들이 그런 착각들을 해요. 자책했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잘못된 줄 알아. 내가 유약한 줄 알고. 보고 되게 위로받았어요. 그쵸. 인생에서 불행이나 결핍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꼭 책으로, 글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네가 가진, 너가 겪은 불행과 결핍들을 어떻게 무기로 치환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담담하게 좀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기가 다정함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맞아요. 다정한 어른들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다정함은 이긴다. 이긴다. 오늘 여기까지.